본래 우리가 이제 이순신을 대외적으로 자랑할 때는 꼭 그런 말을 해요. 영국의 넬슨보다도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의 근거가요. 러일 전쟁 때 1905년도 도고 헤이아치로 일본의 유명한 장군이 발택 함대를 무너뜨리고 역사적인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만찬하는 자리에서 연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넬슨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고 헤이아치로 하는 말이 나를 넬슨에 혹시 비견할 수는 있어도 이순신에게만큼은 비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이순신에 비하면 부사관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말의 근거도 사실은 출처도 저도 많은 곳에서 찾아봤지만 출처가 불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고 헤이아치로도 넬슨보다도 이순신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넬슨보다도 훨씬 이순신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요. 하나는 실력 면에서도 물론 넬슨도 나폴레옹의 해군을 최초로 이겼던 대단한 장군은 맞아요. 그러나 이순신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순신은 정말 없는 가운데서 혼자 모든 걸 준비해서 완벽하게 이겼던 정말 실력 면에서도 완벽하고 또 하나는 인격 면에서 넬슨은 자기 상관 부인 그 엠마 해밀턴하고 그 유명한 불륜하는 배까지 오게 해가지고 그런 일도 벌이고 아주 그 도덕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난폭하고요. 쾌팍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순신 장군의 그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그 당시에 그 전쟁하게 되면 전과를 이렇게 복을 하잖아요. 항상 대비되는 게 원균하고 대비됩니다. 원균과 원균의 부하들은 이 수급을 목을 이렇게 베어서 이거 숫자를 세어서 이렇게 복을 합니다. 그게 본래 그 당시에 하나의 그 관습이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순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에게도 이 수급을 베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전쟁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목을 베지 않아도 되니까 열심히 싸움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에 내가 직접 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 싸우는 장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공격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분류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상황을 주게 하고 만약에 상황에 이게 불만이 있다, 별로 안 맞다 하면은 또 그것을 다시 재수정해서 보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데 안 줬느냐 해서 다시 상신해서 또 받게 만들고 아주 대단한 공적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순신의 그런 신상필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것도 이순신의 정말 훌륭한 한의 인격을 보는 장면인데 사람이요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잘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요. 나도 똑똑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받고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그냥 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가 급제할 때 그 당시에 동료 중에 한 명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누군가가 있겠죠, 장원급제가 그때 나이가 1살 더 많아요. 그 사람이. 그때 이순신이 그 부럽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오히려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이렇게 장원된 것을 축하한다. 쉽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도 합격됐다.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떨린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편지에다가 장원 급제한 그 동료에게 진심에 담긴 이런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순신이 아니고는 이건 참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순신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대단한 도량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균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그 원균하고 선조의 문제인데 선조는 이순신이 그렇게 영웅이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키워놨다가 너무 영웅이 되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심에 아주 끝장이고 원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순신이 늘 부하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전과를 이루게 되니까
아주 그냥 아주 미워하게 되죠. 그런 사람하고는 뭐 비교가 아예 안 되죠. 이 얘기도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이 뇌물을 사용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뇌물을 사용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참, 저는 이 장면 보고 굉장히 참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요. 부채 있잖아요, 부채. 전통 공예를 하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부채, 붓 같은 거, 죽부인,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리들에게 또 조정에 있는 대신들에게 선물로 수시로 줍니다. 그 주변에 친지들에게도 물론 주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꼭 적어서 이렇게 아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같이 줘요. 그러면 나중에 답이 오잖아요. 답신. 오면 그걸 또 가지고 직접 만들어준 사람에게 가서 보여줘요. 이렇게 당신이 만든 선물을 주니까 이런 좋은 답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만든 것이 윗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 소문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순신에게 또 와요. 이거 왜 이런가 하면요. 나중에 이순신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전쟁 중에 어려울 때 이들로부터 이 지원금들 또 많은 병력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순신의 생각은 뭘까요? 평상시에 이런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뇌물도 그냥 뇌물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뇌물. 그리고 평상시에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 다 이순신의 그 속마음은 이런 큰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역시 참 이순신 장군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계획이 네, 계획하에 있는 거죠. 네. 예, 이순신 장군이 했던 소통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일단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부하들과 같이 술파를 많이 벌여가지고 술자리에 가면은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뭐 훈련 마칠 때나 뭐 전쟁 끝나고 났을 때는 항상 술 파티에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즐겁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비틀거리고 어떨 때는 그냥 오바이트하고 어떨 때는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만큼 술을 잘 활용하는, 결과적으로 뭐 술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하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술을 사용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주당이라고, 지금 재승당이라고 한산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운주당이었어요. 이 산을 계산한다. 전쟁을 계산하는, 작전을 계산하는 이런 곳인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 모아요. 군관들부터 지나가는 그 주민들까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모든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쟁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또 완벽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술을 잘 활용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런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을 수시로 열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